자, 보셨습니다만 이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최근 들어서 검사 탄핵을 대여 압박카드로 쓰는 이 모양새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민주당의 이 검사 탄핵 추진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검사 출신이면 있는 죄도 없어지고 검사 출신이 아니면 없는 죄도 죄가 됩니다.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들을 검사에게도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검사 탄핵은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 검사들을 보아왔습니다. 정치검찰은 지금 조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범죄를 감싸 안고 서로 뭉칩니다. 정치검찰이 무너져야 검찰 독재도 끝장납니다. 자, 보셨습니다. 민주당요, TF까지 구성해서 검사 탄핵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쭉 들어보셨는데 발언이 굉장히 세요. 좀 이제는 막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어떤 지나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예. 사실 헌법상 불체포 특권을 비롯해 각종 특권이 있는 사람은 검사가 아니고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탄핵을 하자라고 한다는 것은 네. 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뭐 검사가 거의 뭐 민주당은 악마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헌법과 관련되는 법률에 의할 때는 마치 이제 그 판사처럼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어떤 독립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를 해주면서 어떤 외풍을 막으면서 수사를 해서 거악을 척결을 해야 되는데 예. 그와 같은 거악을 척결하기 위한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악마화하는 것은 예. 헌법상에 인정되고 있는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검사를 도매급으로 일반화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악마화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네. 기각되고 얼마 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에 대한 선거에서 네. 민주당이 이기면서 상당 부분 민주당은 이제 검찰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어떤 전체적인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발언 수위가 굉장히 세지고 있는데 검사도 그냥 잘못을 저지르면 일반 국민처럼 사법 처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꼭 탄핵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법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판검사가 올해만 들어서 입건된 건수가 10,000건이 넘습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검찰로 좁혀서 보면요. 일단 5,809건의 이제 고소고발이 접수됐는데 네. 실제로 불기소율이 절반을 넘습니다. 일반 시민들, 국민들 기소가 되는 비율이 한 40%대거든요. 예. 그렇다면 물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한을 인정을 해줄 때 검찰이 절대 악이 아니듯 절대 선도 아닙니다. 뭔가 피의 사실 공표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수사가 신뢰를 못 받고 박수를 못 받고 있는 이 국면과 관련해서 예. 어떤 타겟책이 있을 것인가. 이 검찰 탄핵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검사가 전국적으로 2,000명, 판사가 3,000명, 토탈에서 5,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그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대한 고소 고발이 10,000건이 넘습니다. 그건 뭐냐? 불기소하고 무혐의 처분하고 패소하면은 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수없이 고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난 예. 정권에서는 네.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예. 공수처에도 수많은 수천 건의 어떤 고소 고발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검사에 대한 기소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될 정도입니다. 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탄핵대로 갈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진짜 판사, 검사가 잘못을 했다고 하면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를 통해서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인데 예. 실제로 기소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거의 대부분이 직권유기, 직무유기로 무죄, 무혐의 했는 판사, 검사에 대한 그냥 어떻게 보면 네. 국민의 어떤 불만을 담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한 것이지 이거를 민주당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때만 되면 되는 레파토리로 네. 예. 0.몇 % 기소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안을 좀 호도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예. 압도적인 다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는 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정작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것도 그렇죠.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상민 장관 사례에서도 보듯이 네. 뭐 국무위원
국회의원이든 검사든 탄핵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국회 문턱은 뭐 비교적 쉽게 넘을 수 있겠지만 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탄핵 대상도 되고 탄핵이 인용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가 견지하고 있는 태도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행법 위반이 설사 있다라고 인정되더라도 이게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네. 이런 사유에 이를 것인지가 또 법률적으로는 넘어야 되는 하나의 허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중대한 범죄는 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검사 탄핵을 관철시키기보다 검사를 압박하는 수단 이게 지금 탄핵하도록 악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검찰 길들이기. 사실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네. 검찰의 수사권을 뭐 조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특별수사에 대해서 특수수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때 박근혜 전 정권에 대해서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속하고 하는 네. 과정에서 성과를 내니까 네네. 특수사는 계속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칼날이 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그 당시 정권에 어떤 관련되는 사람 예. 고위직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예. 이제는 더 나아가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라고 하면서 그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네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것이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검찰이 현 여권에 대해 예.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결국 검찰을 압박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어떤 분풀이 내지는 수사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압박의 의도 그것이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은데요. 예.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이 항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내년 총선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 아마 내부적으로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압박이라는 이야기는 나왔는데 예. 문제는 이제 검사들 입장에서 좀 짚어보면 자신이 언제든 탄핵 대상이 될 수 네. 있다면 수사를 하는데도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가 수사를 받아보거나 이렇게 해보면요. 일반 그 묵묵하게 현장에서 일하는 검사분들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른바 정치검찰이라고 이야기되는 몇몇의 검사들. 그리고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검사들을 아직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를테면 손준성 검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고 네. 그 당시에 검찰총장의 측근으로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으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예.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보면 당과 상당히 유착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행태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영전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아 잘했다 검찰이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정치와 무관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몇몇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문제제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지 왜냐하면 현재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요 예. 검찰은 파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사와 관련해서 특히 정치적 수사 피해 사실 공표하고 있는데 형사법상 이 처벌하는 조항을 갖고 있음에도 유명무실합니다. 이런 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에 고발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네. 탄핵을 하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언급했듯이 이 검사 탄핵 무엇보다도 논란이 되는 건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좀 여기에 흔들릴 가능성 뭐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탄핵한다고 해서 검사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 지금 그 수원지검 차장이 만약에 탄핵이 그 소추가 된다 하더라도 예. 다른 사람이 그 사안을 그 수사를 지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 이미 그 사안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빠진다라는 점에서는 좀 수사에 차질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분이 이제 네. 그 사건을 맡아서 한다고 하면은 네.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수사의 차질을 그 어떻게 보면 빚게 하고 그로 인해서 수사를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어떤 민주당의 의도가 읽히는 부분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탄핵을 남발할 경우에는 중도층과 이런 그 국민들의 그 예. 어떤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강성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고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도 고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